오늘 이야기 주인공인 클라라 해리스는 1958년 2월 3일 콜롬비아 수도인 보고타에서 태어났어요. 외동딸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을 아주 듬뿍 받으면서 자라났는데요. 5살쯤 됐을 때 자신을 너무나도 아껴주던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엄마랑 단둘이 살게 됐는데 사실 형편이 그렇게 넉넉한 집은 아니었어요. 엄마가 재봉일을 하고 계셨지만 벌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클라라도 어린 나이부터 자연스럽게 현실을 알게 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꼭 성공해서 반듯한 직업도 가지고 또 돈 걱정 없는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다. 근데 클라라도 또 한다면 하는 성격이었어요. 원래부터 똑부러지고 머리가 좋았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돈 잘 버는 치과 의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고 보고타의 치과대학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학교 졸업 이후에는 자신만의 번듯한 치과를 차리는 데 성공하죠. 그런데 이런 클라라가 20대 후반이 됐을 무렵에 더 큰 결심을 하게 돼요. 바로 미국 이민. 왜냐하면 이 아메리칸 드림이 사실 돌아가신 아빠의 꿈이었어요. 그리고 클라라도 자기가 이렇게 미국에 가서 자리 잡고 더 큰 성공을 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타에서의 모든 삶을 뒤로하고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제로부터 시작을 해요. 일단 콜롬비아에서 치과의사였다고 미국에서도 바로 치과의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미국 면허를 따기 위해서 대학교를 다시 등록해서 다니기 시작하는데요. 학비며 생활비며 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으니까 중간중간에 호텔 청소 알바도 뛰고 또 상금이 있다고 해서 휴스턴 지역 미인 대회도 나가보고 하면서 생활비를 열심히 벌고요. 남는 시간에는 또 영어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나중에 치과에서 일할 때 영어가 부족해가지고 고객들이랑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그런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영어를 공부해서 초반에 어려웠던 정착 시기를 잘 버텨내고요. 몇 년 후에는 무사히 졸업까지 해냄과 동시에 캐슬 덴탈 케어라는 치과에서 치과 의사로 일을 잡는 데도 성공을 하죠. 그리고 이곳에서 클라라에게 관심을 보이는 동료가 한 명 나타납니다. 바로 클라라보다 한 살 많은 34살의 데이비드 해리스라는 남자였는데요. 데이비드는 이곳에서 교정 전문의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도 엄청난 워커홀릭이었어요. 또 언젠가 나만의 치과를 열겠다는 뚜렷한 야망을 가진 남자였죠. 실제로 너무 일에만 몰두해가지고 이전 결혼 실패로 끝났을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데이비드에게도 밝고 능력있고 또 예쁘기까지 한 클라라는 절대 놓치기 싫은 상대였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고 두 사람은 곧 사귀는 사이가 됐죠. 데이비드의 부모님 역시 싹싹하고 야무진 클라라를 너무 마음에 들어 했는데요. 부모님뿐만 아니라 데이비드한테 어린 딸인 린지가 있었는데 클라라가 린지도 너무 잘 챙겨서 둘이 진짜 친모녀지간처럼 살갑게 잘 지냈다고 해요. 그리고 약 11개월 뒤인 1992년 발렌타인데이 날 두 사람은 럭셔리한 힐튼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정식으로 부부가 됩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두 사람은 더욱더 승승장구하게 되는데요. 클라라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의 치과를 오픈하게 되고요. 몇 달 뒤에는 남편 데이비드도 교정 전문 치과를 열게 됐는데 이게 진짜 초대박이 나면서 몇 년 사이에 분점을 8개나 늘리게 돼요. 그러면서 두 사람은 돈을 쓸어 담기 시작하고요. 몇 년 뒤에는 휴스턴 교외의 부유한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2층짜리 대저택을 구입해서 살게 되죠. 그래서 이런 클라라와 데이비드 부부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둘 다 의사하고 돈이 많은 것 때문에 부러워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진짜 부러워했던 건 따로 있었어요. 바로 두 사람의 금슬이었죠. 아주 소문날 정도로 사이가 좋았는데 각자 일터에서 일을 하면서도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통화를 꼭 했고 데이비드가 진료를 보고 있다가도 직원이 와가지고 닥터 클라라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면은 보던 진료도 바로 스탑하고 클라라 전화를 받으러 갔대요. 클라라가 단 1초도 기다리게 하기 싫어서 말이죠. 그리고 가끔 스케줄이 없으면 서로 병원에 들러서 진료 일을 좀 도와주고는 했었는데 직원들이 볼 때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이 아주 그냥 하트 뿅뿅이고 어딜 가든 껌딱지처럼 꼭 붙어 있어가지고 직원들끼리도 참 저 부분은 아직도 서로 좋아 죽는구나, 너무 보기 좋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할 정도로 두 사람은 누가 봐도 완벽한 커플 그 자체였어요. 그리고 이사를 간 그 해 결혼 6년 만인 1998년에 기쁜 일이 또 하나 일어나요. 바로 두 사람 사이에 쌍둥이 아들 브래들리와 브라이언이 태어나게 된 거죠. 근데 이 클라라가 진짜 대단한 게 지금 본인이 열심히 피땀 흘려 노력해서 미국에서 치과 의사로 성공했죠. 또 다정하고 능력 있는 남편에다가 아름다운 대저택, 또 차도 비싼 벤츠, 그리고 이제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아이들까지 생긴 거잖아요. 클라라가 이거야말로 진정한 아메리칸 드림이 이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진짜 열심히 살았구나. 그래서 이제 조금 숨도 돌릴 겸 예전에는 일에 한 200%를 쏟아부었다면 이제는 균형을 맞춰보자. 한 100%만 일에 힘은 쏟고 나머지는 엄마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로 마음을 먹어요. 어떻게 보면 더 바빠지는 거겠죠. 일과 육아를 동시에 해야 하는 거니까. 그래도 클라라는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좋은 엄마가 되는 것도 클라라의 소망 중 하나였거든요. 그러던 2001년 어느 날 데이비드네 교정치과에 새로운 리셉셔니스트 직원이 한 명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게일 브리지스라는 38살의 여성이었는데요. 근데 이 게일이라는 사람이 사실 이 동네에서 좀 말이 나왔던 사람이었어요. 왜냐면 이상한 루머가 돌았었거든요. 게일이 원래 남편도 있었고 아이도 둘이나 키우고 있는 그냥 평범한 주부였어요. 그리고 줄리라는 엄청 절친인 여자친구도 있었고요. 근데 어느 날 게일 남편이랑 줄리 남편이 이 둘한테 와서는 너네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인 거 다 안다고 감히 남편들 몰래 바람을 펴? 하면서 동시에 이혼을 신청해버려요. 게일이랑 줄리는 뭔 소리 하냐, 우리는 그냥 친구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는데요. 여기서 반전은 사실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건 줄리의 남편이었다는 거. 뭐 본인이 찔려서 먼저 그런 건지는 몰라도 아무튼 이 두 커플의 이혼은 굉장히 지저분하게 끝이 나고요. 게이트 딸린 보안시설 짱짱한 좋은 집에서 전업주부로 살던 게일은 이혼 후에 이제 훨씬 다운그레이드 된 집에서 살게 됐고요. 혼자 벌어먹고 살아야 하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직장을 알아보던 와중에 데이비드네 치과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하게 된 거고요. 근데 이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이 게일에 대해서 치과 직원들 사이에서 또 한 번 말이 돌기 시작해요. 왜냐? 이 38살의 신입 직원 게일과 44살의 치과 원장 데이비드의 관계가 아주 묘했거든요. 일단 게일이 데이비드랑 얘기할 때마다 몸을 아주 가만히 냅두지를 않아요. 아주 꽈배기처럼 빙빙 꼬매서 얘기를 하고요. 어느 순간부터 데이비드가 리셉션 주변을 떠나지를 않고 점심시간만 되면은 단 둘이서만 밥을 같이 먹으러 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둘의 사이는 점점 대담해져서요. 둘이 점심시간 밥 친구를 넘어서 호텔까지 들락날락하는 불륜 사이가 되는데요. 이때 데이비드가 게일한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 아내 클라라와 나는 오픈 릴레이션십 사이다. 그러니까 우리 부부는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만남을 갖는 것도 오케이 하는 관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클라라도 우리 사이에 대해서 괜찮다고 했으니 걱정 말아라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치과 안에서도 아주 수시로 눈빛을 주고받고 수작을 부리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비드 치과 안에서 이 둘의 관계를 모르는 직원이 없을 정도였고요. 심지어 데이비드 딸 린지가 그때 16살이었는데 잠깐 일을 도와주러 치과에 들렀던 린지한테도 딱 걸려서 린지도 눈치를 챌 정도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둘의 관계가 약 3개월이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 이 사실을 클라라한테 얘기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물론 당시 클라라가 쌍둥이를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예전처럼 데이비드 병원에 자주 들르지도 못했고요. 그래도 완전히 안 간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아무도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남의 가족 문제에 끼어드는 게 참 어려운 일이죠. 괜히 말했다가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다들 웃고 모른 척하고 그냥 넘어갔다고 해요. 이거 진짜 그 드라마 부부의 세계 현실판 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이 게일의 꽈배기 짓거리를 더는 못 보겠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다이애나라는 치과 매니저였는데요. 다이애나는 클라라보다 약간 나이가 많은 중년 여성이었는데 클라라랑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사이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더는 못 참겠다 하고서 어느 날 클라라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데이비드가 뭐하고 다니는지 신경을 좀 쓰는 게 좋겠다. 너의 결혼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클라라가 그게 뭔 소리냐고. 설마 데이비드가 바람이라도 핀다는 거냐 뭐냐. 그래서 다이애나가 다 말해줘요. 게일이랑 데이비드가 그렇고 그런 사이다. 그리고 둘의 관계를 모르는 직원이 없다. 클라라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엄청난 배신감이 몰려왔죠. 그날 밤 클라라는 퇴근한 데이비드를 붙잡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봅니다. 당신이 게일이랑 바람 피는 거 알고 있다. 그 여자 사랑하냐. 근데 데이비드가 아무 말도 안 해요. 긍정도 부정도 안 하고 그냥 클라라를 빤히 쳐다보는데요. 다음날 아침에 식사를 하면서 데이비드가 아주 복장 터지는 소리를 합니다. 게일이랑은 단 한 번 점심을 같이 먹은 거밖에 없고 우리 사이에 스킨십 같은 건 일절 없었다. 딱 한 번 어쩌다가 내가 게일 손에 입을 맞춘 거 빼고는
클라라는 기가 막혔죠. 아니 어제 들은 게 있는데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소리치고 울고 막 하다가 멘탈을 겨우 붙잡고 얘기를 해요. 당신이 그 여자랑 그렇게 같이 있고 싶다면 나는 이혼을 신청하겠다. 그러자 데이비드가 갑자기 싹싹 빌기 시작합니다. 제발 이혼만은 말아달라고. 당신이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 게일이랑도 안 만나겠다. 그러니 우리 관계를 되돌릴 기회를 달라. 그래서 클라라가 그러면 일단 게일 걔 당장 자르고 두 번째로 부부 상담 같이 받자. 그리고 세 번째 당신 부모님한테도 당신이 바람 피웠다는 거 고백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바로 다음 날에 클라라가 데이비드 치과로 찾아가요. 그리고 리셉션에 앉아있던 게일을 밖으로 불러내서 나 당신이랑 데이비드랑 어떤 관계인지 다 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게일이 뭐 맞다 아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거기서 우물쭈물 했나 봐요. 그래서 클라라가 치과 건물 열쇠 내놓으라고. 그래서 게일이 내놨더니 당신은 이제부터 해고라고 하면서 게일을 잘라버려요. 그 이후로 둘이 부부 상담 스케줄도 잡고 데이비드네 부모님한테 다 털어놓고 데이비드가 클라라가 하자는 대로 다 따르고 아주 이혼만은 피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한 번 신뢰가 깨져버리니까 데이비드가 뭘 해도 예전처럼 100% 다 믿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마음 한켠에는 아직도 의심이 남아있는 거죠. 지금은 이래도 또 나중에 다시 게일을 만나는 건 아닐까. 그래서 클라라가 그 다음날부터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금발로 싹 염색을 하고요. 헬스장에 들러서 PT도 끊고요. 마지막으로 성형외과에 전화해서 지방 흡입이랑 가슴 수술 상담 스케줄까지 잡아요. 왜냐하면 데이비드가 왜 바람을 피우는지 그 이유를 듣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클라라 혼자 막 이유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데이비드한테 중년의 위기가 찾아왔나?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왜 미드나 영화 보면은 돈, 명예, 가족 다 가진 40, 50대 중년이 인생이 너무 무료하니까 막 도파민을 찾아서 자기보다 젊고 매력적인 사람이랑 바람을 피우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클라라도 그거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더 예뻐지면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하면 남편이 나를 다시 봐주겠지?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거고요. 참 배신당한 사람이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 그날 밤 데이비드와 클라라는 간만에 저녁 데이트를 함께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클라라가 은근슬쩍 물어봐요.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데 게일 어디가 그렇게 좋았냐고. 근데 데이비드가 눈치를 반 말아먹은 건지 게일이 좋았던 이유를 진짜 말해주는데요. 그 이유가 아주 팔만대장경 수준이었어요. 끝이 없어요. 일단 예쁘고 똑똑하고 몸매도 군살 하나 없이 퍼펙트하고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해주고 내가 하는 말은 다 맞다고 해주고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클라라가 이거를 들으면서 테이블에 있던 냅킨에다가 그거를 다 적기 시작해요. 아마 이거를 적어두고 나중에 참고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데이비드가 갑자기 말 나온 김에 클라라 당신도 뭐 예쁘고 똑똑하지만 사실 당신이랑은 의사소통이 너무 안 된다 그러면서 그동안 마음속에 쌓아뒀던 불만들을 하나씩 얘기하기 시작해요. 당신은 매사에 너무 부정적이고 내가 하고 싶은 걸 절대 못하게 한다. 그리고 내가 말할 때 항상 중간에 말을 끊는다. 당신은 몸에 군살도 너무 많고 몸집이 너무 커가지고 내가 밤에 껴안고 잘 수가 없다. 아니 누가 보면 클라라가 최홍만 씨급 체격이라도 되는 줄 알겠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당신은 너무 워커홀릭에다가 아이들이 생긴 이후부터는 나는 그냥 뒷전이 됐다. 그렇게 놔두니까 내가 이렇게 딴 데다가 한눈을 파는 거 아니냐라는 망언을 쏟아냅니다. 이렇게 쉴 새 없이 계속 쏟아내는 데이비드의 말에 클라라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그동안 데이비드가 이런 말을 전혀 하지 않아서 몰랐었거든요. 근데 클라라도 진짜 대단한 게 이렇게 대놓고 자기 아내랑 내연녀랑 비교해서 너는 이게 별로인데 걔는 그게 좋아 뭐 이렇게 말하는 남편이 세상에 어딨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그러는 당신은 완벽하냐, 당신도 단점들이 한 바가지다 막 이렇게 따져 물을 법도 한데 꾹 참고 데이비드가 했던 말들을 냅킨에다가 다 적어가고요. 바로 다음날에 데이비드한테 피드백을 줘요. 오늘부터 일을 관두고 가정에 집중하겠다. 당신이 원하는 그 남편한테 헌신하고 집안일을 열심히 하는 아내가 되겠다. 그리고 데이비드도 얘기를 합니다. 나도 게이를 직접 만나서 이 관계를 끝내자고 오피셜하게 말할 작정이다. 그래서 클라라가 꼭 직접 만나야 하냐고 그냥 전화로 통보하면 안 되냐고 하니까 안 된대요. 꼭 얼굴을 보고 말해야 예의다 하길래 그래 그러면 지금 내가 보는 앞에서 게일한테 전화를 걸어서 약속을 잡아라. 그리고 그날 나는 약속 장소 밖에서 내 차 안에서 당신을 지켜보겠다. 그래서 데이비드는 게일한테 전화를 하고요. 며칠 뒤에 데이비드 일 끝나고 한 식당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게 됩니다. 근데 약속 날짜가 다가올수록 클라라 마음이 진짜 지옥이 되어가요.
남편이 왜 날 배신하고 게이를 선택한 걸까? 내가 그렇게 별로인가? 부터 시작해서 둘이 알고 봤더니 진짜 사랑하는 사이면 어떡하지? 그날 만나서 헤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을 다시 확인하면 어떡하지? 등등 부정적인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머리를 스쳐 지나가서 너무 괴로워하는데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어떤 생각이 딱 떠올랐냐면 예전에 게일한테 이상한 루머가 하나 있었잖아요. 게일이 사실은 여자를 좋아해서 남편과 이혼을 했다. 이게 당시에 하도 난리였어서 클라라도 대충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 어쩌면 게일은 사람들의 말처럼 찐사인 여친이 따로 있고 데이비드는 그냥 돈 때문에 만나는 거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 도달하게 된 거예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데이비드한테 빨리 진실을 알려줘야겠죠. 속고 있는 거니까. 하지만 그러기 전에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게일이 찐 여친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그래서 이 동네에서 아는 사람은 다 한다는 블루문 인베스티게이션이라는 유명한 흥신소를 찾아가서 의뢰를 합니다. 내일부터 게일이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는지 싹 다 감시해서 수상한 점이 있으면 보고를 해달라. 그리고 2002년 7월 24일 수요일, 드디어 문제의 약속 날이 다가왔어요. 근데 막상 당일이 되니까 클라라가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데이비드를 따라가서 직접 확인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따라가는 걸 포기하고 그냥 집에 있기로 결정을 하는데요. 물론 지금 게일 쪽에 흥신소 직원이 따라붙어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클라라는 자신에게 바로 실시간으로 보고해줄 믿을 만한 소스가 더 필요했어요. 그래서 데이비드 치과 직원 한 명한테 데이비드가 일 끝나고 진짜 약속 장소로 가는지 따라가 보라고 미리 부탁을 해놨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직원한테 전화가 와요. 내가 지금 데이비드 차를 따라왔는데 도착한 곳이 게일의 집 앞이다. 데이비드 식당으로 안 갔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클라라가 열이 확 오르기 시작해요. 나 그럴 줄 알았다고. 지금 당장 나한테 게일 집 주소 보내라고 하고요. 주소를 받자마자 테이블에 있던 와인 한 잔을 쭉 들이키고 밖으로 향해요. 근데 그때 집에 데이비드 딸인 린지도 있었거든요. 린지가 혼자 가지 말라고, 나도 같이 가겠다고 해서 린지가 운전대를 잡고 둘이 게일의 집 앞에 도착을 해요. 근데 데이비드 차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게일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둘이 약속 장소로 갔나 보다 해서 식당으로 가봤는데 거기에도 없어요. 둘이 그냥 감쪽같이 사라진 거죠. 그때부터 클라라 심장이 아주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하면서 블루문 흥신소에다가 클라라가 전화를 해요. 지금 게일 어딨냐? 근데 흥신소에서 저희는 일거수일투족을 그렇게 실시간으로 중계하듯이 알려드리지 않는다. 오늘 일어난 일은 다음날 보고해드리는 게 저희 룰이다. 이거 알고 시작하셨지 않냐? 이러면서 답변 주기를 거부해요. 그래서 클라라가 그 자리에서 바로 다른 사설탐정을 고용해버려요. 그리고 얼마 뒤에 그쪽에서 연락이 왔죠. 데이비드가 지금 게일과 힐튼 호텔 로비에 있는 게 확인됐습니다. 근데 이 힐튼 호텔 단어를 듣고 클라라가 완전히 폭발을 해요. 왜냐? 이 호텔은 그냥 호텔이 아니에요. 10년 전에 클라라랑 데이비드가 결혼식을 올렸던 곳이거든요. 근데 그런 특별한 기억이 있는 장소에 데이비드가 내연녀와 함께 왔다? 아주 생각만 해도 스팀이 쫙 오르죠. 클라라와 린지는 바로 호텔로 향했고요. 호텔 주차장에 도착하니까 정말 게일의 차가 보였어요. SUV 차량이. 그래서 차에서 내린 클라라는 곧바로 게일의 차로 돌진해서 아주 엉망을 만들어놔요. 차를 발로 몇 번이나 차고 헤드라이트를 부셔놓고 차 키로 차량을 막 긁어놔요. 그런 다음에 호텔 로비로 갑니다. 여기 데이비드 해리스 혹은 게일 브리지스라는 이름으로 예약된 방이 있냐. 근데 직원이 그런 이름들로 예약된 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찾아야 되나. 분명히 이 호텔 안에 있는 건 맞는데. 그러면서 막 멘붕에 빠져 있는데 그때 린지가 아이디어를 하나 내요. 내가 아빠한테 집에 쌍둥이 애들이 아프다고 집에 빨리 오라고 문자를 하겠다. 그러면 밖으로 나올 것이다. 그리고 전화로도 지금 긴급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쌍둥이 애들이 그때 진짜 몸이 좀 약해서 아팠다가 나았다가 했기 때문에 데이비드한테 바로 답장이 왔죠. 지금 빨리 가겠다. 그리고 로비에 차분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던 클라라와 린지는 몇 분 뒤에 두 손을 꼭 붙잡은 채로 엘리베이터에서 나오고 있는 데이비드랑 게일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그 순간 클라라가 간신히 붙잡고 있던 이성의 끈이 뚝 하고 끊겼고요. 바로 게일한테 돌진해서 머리끄댕이 잡고 바닥에 내팽개치고 하면서 둘 사이에 몸싸움이 아주 격하게 시작되고 린지는 또 데이비드한테 가서 아빠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아빠 진짜 싫다고 막 울분을 쏟아내요. 그리고 클라라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을 향해서
여기에 있는 이 유부남인 닥터 데이비드랑 게일 브리지스는 서로 붙어먹는 사이입니다 라고 아주 동네방네 터뜨려버려요. 이렇게 상황이 점점 격해지니까 호텔 직원들이 급하게 끼어들어가지고 클라라를 막 진정시키려고 애를 쓰고요. 그 사이에 다른 직원들이 게일을 일으켜서 게일과 데이비드를 호텔 뒷문 쪽으로 보냅니다. 클라라와 린지는 정문 쪽으로 퇴장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둘이 어찌저찌 호텔 주차장까지 걸어가서 차에 딱 앉아요. 이번에는 클라라가 운전석에, 그리고 린지가 조수석에 앉았는데 클라라의 눈에 게일을 부축하면서 차 운전석에 태우는 데이비드의 모습이 딱 들어옵니다. 그 순간 클라라의 머릿속에 든 생각은 단 하나였어요. 저 차를 멈춰야 된다. 그리고 차량의 운전석 문을 닫고 딱 돌아선 데이비드를 향해 엄청난 스피드로 돌진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클라라는 자신의 벤츠 차량으로 남편 데이비드를 들이받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번을요. 옆에서는 공포에 질린 린지가 멈추라고 몇 번이나 소리쳤지만 이미 클라라는 제정신이 아니었고요. 44살의 데이비드 해리스는 그렇게 현장에서 사망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은 클라라가 고용했던 사설탐정에 의해서 영상으로 고스란히 담겨지고 있었죠. 체포가 된 클라라는 의도적인 살인이 아니고 사고였다고 주장을 해요. 그때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고 그 상황 자체도 기억이 안 난다. 나는 단지 게일의 차량에 데미지를 좀 주고 싶었을 뿐이다 라고 말이죠. 이 사건이 하도 충격적이다 보니까 다음에 열린 재판도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요. 사람들의 반응도 클라라를 동정하는 쪽과 비난하는 쪽이 진짜 50대 50일 정도로 정확히 반으로 갈려요. 심지어 데이비드 가족들 안에서도 입장이 좀 엇갈릴 정도로. 일단 린지는요, 그날 차량에 같이 있었던 당사자로서 그때 상황을 막 설명하면서 클라라가 자기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근데 진짜 이거는 사고였다고 울면서 얘기를 했지만 클라라는 자기가 정확히 뭘 하려고 했던 건지 알고 있었고 미안한 마음이 전혀 없었다라고 증언을 했는데요. 이와 반대로 데이비드 부모님은 클라라는 우리한테 딸이나 다름없다. 데이비드의 바람은 우리한테도 충격이었는데 클라라는 더 심한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다. 안타깝게 일어난 사고인 만큼 우리는 클라라를 용서하고 싶다. 이렇게 클라라를 지지해주는 발언을 법정에서 하셨다고 알려졌어요. 물론 쌍둥이 손자들이 이미 지금 아빠를 잃은 상황에서 엄마까지 잃게 되는 결과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인 것도 있었고요. 재판 결과 배심원단은 클라라에게 살인 유죄를 선고합니다. 다만 당시 클라라가 굉장히 갑작스러운 감정 폭발 상태였다는 점도 일부 인정이 돼서요. 징역 20년 그리고 벌금 $10,000를 선고받게 됐어요. 이후 클라라는 2017년에 가석방이 승인돼서 감옥살이를 한 지 15년 만인 2018년에 출소를 했고요. 이후에도 5년간의 보호관찰기간이 주어졌는데 그마저도 시간이 쭉 흘러서 2023년에 보호관찰까지 종료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은 현재까지도 미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과연 클라라를 냉정한 살인범으로 봐야 하나 아니면 배신으로 무너진 피해자로 봐야 하나?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오늘 클라라 해리스 사건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